명예의 전당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간이식의 세계적인 대가 서울 아산병원의 이승규 간담도외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간이식을 몇 건 하셨죠? 작년에 보니까 8,000건 넘었던데요? 지난달까지 다 하면 한 8,500여 정도. 8,500. 야. 이게 한 의료기관이 8,500건 한 데는 없는 거죠? 예, 아마 아산병원이 제일 처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생존율이 거의 98%, 네, 99%라는 네, 얘기인데 네. 그냥 간이식하면 다 산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거든요. 이거 대단한 기록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생존율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네. 하나는 수술 생존율, 네. 또 하나는 장기 생존율. 근데 수술 생존율은 환자분이 수술을 받으시고 네. 건강하게 퇴원하신 거를 이제 수술 생존율이고, 그다음에 장기 생존율 이제 10년 후의 생존율을 보는데, 10년 후? 네. 와. 그래서 수술 성공률이 98%라는 데이터가 나오고요. 이제 장기 생존율은 한 85%, 86%. 이건 뭐 엄청난 대단한 기록인데요. 네. 제 주변에도 이제 간이식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골프 비거리가 늘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대부분이 환자보다는 젊은 분의 나이에 간을 받게 되니까 이제 간도 젊어지고, 간은 이제 우리 대사의 센터거든요. 그렇죠. 대사의 센터 중추가 좋아지니까 활력도 생기고. 활력도 생기고, 뭐 우스갯소리로 부부 관계도 훨씬 좋아지고, 뭐 그래서 부인들이 좋아하신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요. 야, 이게 간이식이. 자, 그럼 간이식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면 맨 처음에 간이식을 하신 게 언제였습니까? 아산병이 1989년에 개원했는데 예. 1992년에 이제 3년 후에 이제 처음 했는데, 그때 집도 하셨는데. 네네. 근데 그때 간이식을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그럼 1986년 7년에 보스턴에 1년간 장기 연수를 있을 때 어깨 너머를 이제 구경을 하고요. 그때도 그럼 뭐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 항상 내사자 간식은 밤에 하거든요. 데이타임에는 이제 정규 수술이 거기 때문에 술방이 사용할 수도 없고, 진짜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술방의 비는 오후 한 7시 이후부터 야. 그 기증자 내사, 뭐 기증 적출, 그다음에 환자 술도 항상 이제 밤에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뭐 CT 뭐 이런 뭐 MRI 이렇게 발달이 잘 안 됐었기 때문에 열어봐야 되는군요. 그렇죠, 열어봐야 되는데 오늘 내사자가 뜰 것 같다. 그래서 간호사 이제 정보를 입수하면 이제 술방 밖에서 이제 쭉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내사자 이제 수술이 열리면 가서 이제 어깨 너머를 구경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제가 가 있던 병원이 제일 많이 했는데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아, 그래요. 비교적 그래도 많이 한다는 병원이었지만 일주일에 2건 정도 야간에 이제 한 거죠. 뭐 젊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겁 없이 달려들어서 그때 나이가 제가 이제 43이었는데 뭐 그때 그때는 우리나라는 아예 장기조차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없었죠. 없었는데 남들이 안 하는 그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제 주 전공을 택해야지 제가 어디 가서 서바이브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간이식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제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독일 이제 하노바 대학에, 독일의 하노바가 이제 유럽에서 그때 제일 많이 했고요. 그 당시에 간이식 제일 제일 유명한 많이 했고, 제가 하노바를 택한 이유는 조수를 쓸 수 있어요. 어시스턴트를. 미국에서는 이제 밖에서 뭐 이렇게 어깨 너머로만 박였는데 독일에서는 아예 그냥 그렇죠. 독일에서는 이제 들어와서 뭐 실도 메고 조수도 쓰고 뭐 이쁘게 보이면 여기도 좀 잘라도 볼 수 있고 이제 같이 홈스테이 하면서 이제 그때 이런 것도 많이 배우고 그때 약간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네요. 거기서 예,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은 다 그려갖고 그러니까요. 왔고요. 예, 그래서 딱 이제 와서 돌아와서 이제 그해 8월달에 내사를 한 거예요. 내사자를 일주일 간격으로 이제 2번 했죠. 첫 번째 하신 분이 2달 생존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다 살릴 수 있는 케이스였는데 제가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맨 땅에 머리 박는 식으로 그 하고 뭐 해서 그리고 감염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부모님이 안타까운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주일 뒤에 수술할 때는 수술이 너무 쉽게 잘 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한 8년 정도 사셨는데, 그 당시 이제 다 B형 간염 그 간경화였는데 의료보험이 그 당시엔 되질 않았고 B형 간염 주사를 한 달에 한 번 맞는데 그 당시에 한 3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한 달에 300이요? 예, 주사 한 번에. 그분이 이제 금전적으로 좀 어려워갖고 제가 이제 주사를 만드는 그 회사에 부탁을 해서 8년을 공급을 해줬어요. 무상으로. 예. 그다음에 그 회사가 더 이상 좀 어렵다 자기네도. 그래서 이제 그 주사를 못 놔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한 6개월 만에 이제 비염관염이 재발해서 이제 돌아가셨죠. 참 안타까운 스토리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해 10월달에 하신 분은 지금 현재까지 31년째인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이야, 그 이승규 교수님이 생명에 완전 진짜 운이 뭐. 그 이후로 지금 30 몇 년을 더 사신 거네요. 31년째 지금. 지금도 그냥 쌩쌩하게 그냥 예, 뭐 잘 다니시고요. 열심히 생활하고 계시고 간이식의 홍보대사죠. 홍보대사, 홍보대사. 그 수술이 좀 어려웠어요. 30시간 걸렸어요. 와, 그래서 이제 30시간을 수술하고 이제 출혈도 꽤 많았는데 이게 고개를 들어보니까 앞에 조수, 위에 마취과 의사, 뭐 옆에 수술 도와주는 우리 스크럽 간호사 그냥 전부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벽도 다 빨개요. 여기도 빨갛고 저기도 아니 31시간에 사투였네. 사투야. 빨갛게 하고 계시죠 당시. 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뇌사자 수술을 하다가 이게 뇌사자가 이제 한계가 오잖아요. 그렇죠. 숫자가. 그때 우리 교수님이 시작한 게 이제 생체 간이식. 간이식을 한 거죠. 네. 그게 언제죠? 그게 이제 1994년에 이제 소아생체 간이식을 이제 처음 시작했고요. 아, 그래요. 걔도 지금 건강하게 선이도 잘 살아 있어요. 야, 1997년 2월에 성인생체 간이식을 취직을 했죠. 그러니까 생체 간이식이라는 거는 어떤 살아계신 누군가가 자기 간을 떼서 환자한테 옮기는 거잖아요. 네. 지금 뇌사자가 많이 늘었지만 1년에 한 450예 정도의 뇌사자 공유자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간이식을 필요한 분은 뭐 한 4, 5천 명이 되기 때문에 10배는 예, 그래서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의 거의 90%가 그 당시에는 돌아가셨어요. 이식을 못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생체 간이식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이제 생체 간이식의 선두주자로 의술이 그 당시에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보러 가신 거예요, 한번. 예, 그래서 이제 동경대학에 주임교로 계시던 제가 아주 굉장히 존경하는 마구치 교수라고 있는데 생체 간이식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팩스를 보내주면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가서 야, 구경하고 고마운 존재네요. 정말 고마운 존재. 그래서 호텔 예약은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24시간 하니까 가서 이제 수술 공명하면 이것도 수술 재밌네. 보고 다음날 이제 하루 어차피 숙박해서 밤새도록 하는데 호텔 들어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지내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 생체 간이식이라는 게 간을 주는 사람의 간을 절반을 딱 떼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이제 절반씩을 논아가지면 좋은데 그게 이제 간은 절반으로 놓을 수가 없어요. 예. 좌우로만 분리할 수 있거든요. 예. 우엽이 전체 볼륨의 예. 한 60%에서 75%. 우엽이 훨씬 큰 거네요. 저엽은 이제 상대적으로 훨씬 작고, 작고. 그래서 이제 사람의 생김새가 다르듯이 네. 어떤 사람은 6대 4의 비율이고 또 어떤 사람은 75%, 25% 우엽이 굉장히 큰 경우가 있고 보통 오른쪽 걸 떼서 주는군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환자 기증자의 건강 상태를 봤을 때 예. 환자 훨씬 중증이거든요. 훨씬 그러니까 예. 중증의 아, 환자한테 더 좀더 많은 큰걸 줘야 되는군요. 일을 할 수 있는 간 세포를 많이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중증의 환자한테는 볼륨이 큰 우엽을 주고 야, 그다음에 건강한 그 기증자는 좌엽을 가져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우엽을 이제 주게 되죠. 예. 야, 그럼 기증자도 상당히 숭고한 거네요. 아, 그럼요. 숭고하죠. 네, 숭고한 네, 거네요. 네, 자기 그럼. 그 간에 더 많이 주는 거네요. 기증자가 좀 뭐 건강한 상태라면 나중에 이게 40%가 어느 정도까지 커지나요? 원래 그 자기 그 간 크기 오리지널 사이즈의 85%가 한 4주 정도 되면은 자라고. 이야, 엄청 빨리 자라네. 네, 그 간이 재생력이 그러면 제일 좋은 장기거든요. 그 1년 정도 되면 뭐 거의 한 원래 오리지널 사이즈에 육박할 정도로 간이 재생이 되죠. 그러면 주로 간이식을 받는 환자들이 되게 어떤 환자들인가요? 한 50% 정도는 이제 중증 환자로 저희가 분류를 해야 됩니다. 네네. 간암 환자들이 간이식을 받는 이 횟수 증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간암만 하나 떼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아예 통째로 드러내는 거죠. 그때 간이식을 못 받으면은 그냥 생명을
잃는 거라고 네, 보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기적적으로 간이식을 받고 이제 소생한다 뭐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예. 저 간암은 어떻게 뭐 잘라낼 수 있으면 잘라내지만 여러 군데 있는 경우에는 아예 이제 이식을 하는 게 하고 좋죠. 그것도 생체 간이식하고. 네네네. 그러면 이게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B형 간염 또는 C형 때문에 그 바이러스는 계속 몸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식한 간에도 또 새로 간암이 생기기도 하나요? 암은 초기에 해야지 완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간이식도 마찬가지로 네. 간암이 너무 진행된 상태에서 이식을 하게 되면은 간암의 재발률이 높아요. 그래서 진행된 간암에서 간이식을 할 때에는 이식하기 전에 암의 이제 맹려성을 떨어뜨리는 그 다운 스테이징이라는 그 과정을 제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몰두하고 있죠. 이제 문제는 다운 스테이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일 좋은 게 간에다가 항암제를 투여하고 그 암으로 하는 간 동맥을 막는 간 동맥 색전술인데 간 동맥 색전술 그 자체가 암에는 이제 치료가 되지만 간에는 더 충격을 주기 때문에 간 등이 점점 더 나빠지거든요. 복수가 없던 사람이 복수가 팽창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다운 스테이징을 하라고 결정하게 될 때는 꼭 그 기증자가 있는 그걸 확인을 하고 언제든지 그렇죠. 절묘한 시간에 예. 절묘한 타임에 딱 그렇죠. 생체 간이식을 딱 들어갈 수 예. 있게 간이식 수련이 게 상당히 진짜 뭐 복합 종합 예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 타이밍도 중요하고 그 술기도 중요하고 감사합니다. 그 기증자를 조합하는 것도 중요하고 야 정말 뇌사자하고 생체 기식에서 저렇게 절반만 떼어서 오는 거하고 뭐가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생체 간이식은 항상 기증자의 안전이 위협될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기증자 안전 최우선 위주로 이제 그 수술을 리드해야 되고요. 생체 간이식이 훨씬 기술적으로 어렵죠.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뇌사자 전체 뭐 저희 통간이식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혈관도 다 굵고 담도도 굵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혈관 뭐 문합하는 것도 쉽고 연결해 놔도 사고도 잘 안 생기는데 이제 생체 간이식에서 이제 다 이 둘로 이제 분리됐기 때문에 그 혈관이나 담도 사이가 다 절반 이하로 다 작거든요. 또 중요한 거는 환자의 체격이 크면은 간 사이즈가 그 대사 과정을 버티기는 작고하기 때문에 스몰 사이즈 뭐 이 이식간 신드롬 그래갖고 그런 간의 볼륨 크기가 작을 때 생기는 특별한 합병증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생체 간이식의 하나의 이제 핸디캡이죠. 그러면 그 커지기 전까지 한 달을 버텨야 되는 거네. 2주가 이제 크리티컬한 그런 이제 그 기간인데. 그러니까 2주면 이제 좀 잘할 거 네, 아니에요. 잘하는데 환자가 뭐 체격이 크고 아니면 환자가 중증이라서 이 환자의 대사 과정을 쫓아가지 못할 경우에는 환자가 사망해야 되죠. 그 생체 간이식의 큰 그 차이 하나가 들어간 간의 볼륨이 작을 수도 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한 게 변형의학 간이식하고 2대1 생체 간이식이에요. 주는 사람 한 명이 주기에는 너무 작으니까 2대1이라는 거는 두 명이 한꺼번에 주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부학적으로 그 붙일 수가 있. 항상 간은 좌우 두 개로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혈관도 좌우로 분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에서 혈관 뭐 담도를 좌우로 다 분지해 놓고 각각의 이제 간을 저희가 이식해서 연결해서 이제 기능을 잘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간이식의 완전 새로운 신기한 세상이 벌어지고 이게 세계 최초 아닌가요? 세계 최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창의적인 거잖아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00년 3월에 이제 그때는 이제 1대1만 쭉 했는데 1대1. 네. 그때 이제 좋지 않은 환자분이 계셨어요. 네. 그때 그분이 기증자가 따님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분들의 간의 그 좌우 비율이 둘 다 우측은 70%, 한 75%, 좌측은 한 25% 둘 다 그런 비율로 돼 있어서 우측 큰 거를 이제 적출해서 주면은 환자는 뭐 회복되시는데 문제가 없지만 기증자의 사망이라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을 해본 게 기증자도 안전하고 환자도 잘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을 때 두 분 기증자의 작은 좌엽을 적출해서 떼어내면 기증자는 안전하고 두 개의 좌엽을 합치면 우엽 하나의 사이즈가 돼서 환자도 충분한 간의 볼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서도 우리가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그때 딱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전 세계에 없던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뭔가 뭐 이렇게 막 시뮬레이션 만들어서 막 뒤집어 보고 뭐 했다고 내가. 네, 그래서 예, 이제 예. 그 시뮬레이션 뭐 뒤집어 보고 했더니 이제 문제는 좌측에 있는 거는 원래 두 개의 좌측관이 들어가는데 좌측관은 이제 한쪽은 원래 포지션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없는데 좌측에 있는 거는 우측에 넣었을 때 혈관이 이게 방향이 바뀌네. 정반대거든요. 제일 그 저한테는 고민이고 연구 대상이었죠.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이제 그러면 간을 180도 오른쪽으로 뒤집으면 오른쪽 귀퉁이로 가야 될 혈관이 중앙으로 오기 때문에 이야. 이제 혈관의 연결이 될 것이다. 근데 대신에 이제 뒤집게 되면 혈관의 이제 동맥, 그다음에 간문맥, 담도인데 위치가 반대가 될 바뀌는 거예요. 거죠. 예. 그 바뀐 거를 어떻게 순서대로 문합할 것이냐 하는지 그게 이제 야, 이거 뭐 완전 예술이네, 예술. 뭐 예술은 아니지만 한 4월 정도 하나를 고민하니까 이게 뭐 쉽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 방에 가서 이게 지가 이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수술을 하시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환자분이 해봤냐 그래서 아무도 안 해봤다고 했더니 좀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아, 근데 다음 날 갔더니 하시겠다고. 이게 보면은 위대한 의술에는 또 위대한 환자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용기 있는 환자가 있는 거예요. 예, 환자가 뭐 의사를 신뢰해주지 않으면 저희가 그게 할 수 그런 발전이 없죠. 야, 그래서 그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분도 지금 건강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분 역시 저희 회는 홍보대사죠. 그러면 자기 몸 안에 두 사람의 간이 들어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따님하고 남동생 간이 네.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 잘 거예요. 지내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세계학회 가서 발표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발표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 뭐 놀랐을 것 같은데. 놀래기도 하면서 비난의 그냥 뭐게 엄청 나와요. 왜 비난을 해요? 너무 이게, 위험한 걸 했다? 예, 너무 위험한 걸 했을 뿐더러 도너를 두 사람을 수술했기 때문에 아, 도너의 도너 위험성이 두 위험이 배다. 두 배다. 아. 뭐 그러면서 이거는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좀 좁게 tek 때문에 자연을 적출하는 수술은 리스크가 더 적잖아요. 예, 전혀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전혀 없는 수술을 두 사람을 한 것뿐이지. 예, 예. 리스크가 있는 기증자를 한 사람 수술하는 거하고는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오히려 안전성의 기증자의 차이거든요. 안전성을 더 높인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저희가 케이스를 많이 하면서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다들 저희 아산병원에 올 때는 2대1을 하나의 자기들 배움의 대상으로 이제 따라 하는 데도 있겠네요, 이제는. 예. 근데 이제 그게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쉽지 않을 것 같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최소한 이제 수술방이 3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증자 2방, 그렇죠. 환자 1방.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인력 뭐 이런 와, 그럼 의사 간호사도 그냥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팀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때까지 한 600여 정도 했는데 2대1을요? 예, 2대1을요. 그래서 했는데 뭐 이건 압도적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거죠, 그러니까. 예, 유일하고 국내에서도 2대1을 한 4케이스 해본 게 제 지휘자들이 이제 가서 저 자리 잡은 병원 한 2군데에서 그다음에 동양권에서 한 10여 건. 저거는 하고 싶은 수술이지만 못 한다는 뭐 그런 등급인데 제가 해보면은 수술은 오래 걸리고 의사한테는 피곤한 뭐 그런 수술이지만 환자한테는 정말로 좋은 수술입니다. 그러니까요. 기증자도 안전하고 네. 환자는 충분한 볼륨의 간을 받게 돼서 해피한 거고. 그 변형 간 우엽 이식술은 뭐예요? 변형간 이제 우엽간 이식은 그것도 이제 생체 간식에 큰 획을 그은 수술이라고 이제 다들 주위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뭐 제 자화자찬 같지만 결국은 이제 상태가 안 좋고 그 환자가 하기 때문에 볼륨이 큰 우엽을 이제 그 환자한테 주는 게 공식화돼 있는데 우엽 환자 한 70%에서 저희 병원에 한 85%가 문제가 있어요. 우엽 간 이식에서 간은 이제 우리가 좌우엽으로 놓거든요. 각각 좌우엽에 간에 들어간 혈류가 빠져나가는 배출로, 뭐 쉽게 말하면 하수 도로가 있는데 간의 우엽 저엽에 이제 각각 좌측 간은 좌간정맥, 우측은 우간정맥이 있고, 그다음에 우엽과 좌측 좌엽 사이에 같이 공유해서 그 혈류가 배액되는 그 중간정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간정맥은
어느 한쪽에 소속된 게 아니고 좌엽, 우엽의 혈류가 같이 또 쉐어해서 들어가는 자를 때 혈관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 혈관을 저쪽을 줘야 되나 이쪽을 줘야 예, 되나?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생장에서는 기증자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기증자한테 줘야 기증자한테 되는군요. 그 중간정맥을 줘야죠. 중간정맥이 없으면 우엽에서 중간정맥으로 배액돼야 될 그 부분이 피가 빠지지 못하니까 팽팽하게 부어오르면서 거기서 이제 간세포가 파괴되고 마비되고 그래. 그 이제 볼륨이 그게 크게 되면은 큰 우엽을 우리가 이식했다 하더라도 그 우엽의 일부가 그렇게 망가지게 되면은 실제로는 조그만 간 이식한 거고 결과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이제 결국은 간별로 사망하게 되죠. 야,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 예. 고민거. 이 중심 정맥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또 약간 창의적인 생각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엽을 한 5예를 옛날 고식적으로 해봤는데 그 중에 2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아, 이게 이제 불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안 되겠다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그 우엽의 그 새로운 인위적인 중간정맥을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는가. 하수도를 하나 더 만들어야 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간정맥을 새로운 정맥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우엽 만들어주는 게 이제 변형 우엽이라는 그거는 거죠. 떼고 나서 만들어야 되겠네. 떼고 나서 이제 그 밖에서 만들어야겠네요. 환자한테 심기 전에 전에 예, 이제 그 거기서? 얼음 아이스백에서 이제 그 인조혈관이나 뭐 그런 걸 이야.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죠. 그 인조행을 그 안에다 이렇게 막 예, 그래서 씌운 인조혈관에 거예요. 이제 간을 절단하게 되면은 우엽에서 중간적으로 가야 될 그 혈관들의 구멍이 이제 몇 개가 예, 노출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심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인조혈관에다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서 다 예. 같이 이렇게 그렇죠. 딱하게 그러면 이제 배출이 이제 원활하게 되니까 간에 부풀지 않고 간 세포가 100%다 펑션하게 돼서 이제 그 결과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사망률이 40% 성공률이 60%밖에 안 됐는데 변형 우엽으로 이제 그 배출도를 만들어주고 나서부터는 그 해의 성공률이 우엽 성공률이 94%로 확 좋아졌어요. 학교 나와서 발표했더니 세계학회 발표하니까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저희 나라가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뭐 이게 좀 이게 경제적으로 이제 그 대국이 이게 반열에 못 들었기 그게 때문에 몇 년인데요? 1999년이죠. 아, 그러면 아직 뭐 우리나라가 네, 발표했더니 뭐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블레임이 많아요, 비난이. 그러나 이제 한 1년여 정도 지나면서 케이스가 점점 쌓이고 결과가 이제 결과를 좋아지니까 좋구나. 예. 이제 그 사람들 숙제하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전 세계에서 우엽 이식할 때는 다 변형 우엽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탠다드 뭐 치료법이 된 술식으로 거네요. 표준이 그렇죠. 된 거예요. 그 신장 이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교차 이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교차 이제 이식. 자기가 부모한테 주고 싶은데 안 맞으니까 딴 사람한테 주고 그렇죠. 딴 사람 쪽 가족이 이쪽에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뭐 이렇게 막교환하는 식의 그렇죠. 하는데 혈액형이 이제 안 맞을 예. 때. 근데 간이식도 그렇게 하나요? 예, 교차 이식을 해서 저희가 이제 세계 최초로 2005년에 야, 뭐 진짜 그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교차 이식의 장점은 혈액형을 맞는 로할수 있겠죠. 장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혈액형 부적합에 의한 합병증이 없거든요. 그러네. 근데 혈액형이 안 맞을 때 단 하나의 합병증은 확률은 많지 않지만 20명 중에 1명, 5%에서 광범위하게 간의 담도가 다 협착이 오는 합병증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일 유일한 그 합병증인데 교차 이식은 이제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많이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교차 이식은 저희가 이때까지만 한 20년 이상은 넘지 못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혈연이란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한테 줄 수는 없다. 예, 블라드 릴레이티드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남의 간이 들어오면 내 혈연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 자식이나 내 부모의 간이 내 몸에 들어오는 건 혈연이거든요. 그러니까 혈연의 간을 갖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 갈망이 많으셔갖고 이제 교차식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상임에도? 대상이 있는데도 저희가 이 장점을 설명하더라도 그냥 혈액형 부족합을 가겠다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그럼 교체 이식 할 때는 동시에 시작합니까? 그렇죠. 네 방을 열어요. 네 방을 열어야 되네요. 여기 주는 사람 2명, 그렇죠. 받는 사람 2명이니까 네 방을 열고 네. 동시에 시작하는 거네요. 예, 의료진이 많아야죠. 엄청난 의료진도 있어야 되고 간 이식을 기증하겠다라고 해놓고 야반 도주하는 경우도 가끔 아주 드물게 있다면. 예, 가끔 있었는데 이제
그 에피소드는 따님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고 따님들은 기증하겠다면 끝까지 기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들이 사귀는 뭐 장래를 약속한 그런 이제 그 뭐 이게 당신 그러면, 잘못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렇죠. 돼서. 그래서 그런 게 저희가 이제 눈치를 봐갖고요. 예. 이제 그 환자 측에 이분은 뭐 여러 가지로 해부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증을 기증을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슬쩍 얘기를 해주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 가족 관계가 다 깨지게 되거든요. 예. 이제 앞으로 간이식의 세계적인 이런 기록들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외과가 너무 이제 그 로딩이 많고 또 상대적으로 이 보상은 적고. 보상이 작고 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너무 적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외과의 이 명맥이 얘가 참 어렵게 됐어요. 어려운 그 수술일수록 점점 이제 지원자가 자꾸 줄고 해서 이제 간이식 지원자의 젊은 의사들의 지원자가 이제 많이 줄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 젊었을 때는 좀 쉬운 거, 그다음에 보상을 많이 받는 그런 그 대장학문외과를 하려고 그랬지만 상당수 이제 간이식 중증 환자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표현을 하면 뭐 한 10시간, 15시간 이상의 그 대량 출혈하고 이제 사투를 벌리면서 그 싸움에서 저희가 승리를 해야 되는 그게 저희들의 이제 일이거든요. 부담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환자가 회복됐을 때에 저희들에게 느끼는 그 만족감, 희열 그런 거는 이 세상에 어떤 그 느낀 그 기쁨보다도 비할 수가 없어요. 환자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회복해요. 드라마틱하게. 제가 살아온 데에 대해서 이제 아주 그 굉장한 이 보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좋은 그런 게 후배 제자들을 많이 이제 양성을 분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제 많이들 좀 젊은 분들이 지원을 해줘서 우리나라 외과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 시대의 명의를 만나는 명예전당 간이식의 세계적인 대가 이승규 서울 아산병원 외과 교수님을 모시고 이 드라마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명예전당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보 아닙니다.